안녕하세요, 성환기입니다. 전 2017년도부터 1000만원을 시작을 해서 현재 13억 주식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하는지, 어떤 종목들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 바라면서 오늘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주를 보고 강의 후반부에서는 종별 뉴스로 컨스텔레이션, 월마트, 나이키, 쉐브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암페놀, 연준우장 수사 뉴스까지 보겠습니다. 최근 국장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랑 QQ ETF가 이제 부진한 게 사실이거든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거의 오른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를 더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놓쳐서 포모를 느끼는 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코스피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투톱일 건데요. 미국 주식에도 이제 똑같이 주가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램서치죠. 그래서 저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모를 느끼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면 왼쪽에 보듯이 삼성전자가 11% 오를 동안 어플라이드는 15%가 올랐었거든요. 올 1월 한 해 동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어플라이드 주가가 연동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캐펙스, 그러니까 공장을 늘릴 때 가장 돈을 많이 쏟는 것이 바로 어플라이드, 이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것이고, SK하이닉스에서 가장 캐펙스, 공장을 늘릴 때 또 많이 돈을 쏟는 것이 램서치입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어플라이드 장비를 아예 안 쓴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주력을 뭘로 하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놓친 분들은 이제 어플라이드 램서치 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했을 때 더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꼭 국장에 투자하지 않아도 같은 성과, 아니면 이제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듯 저 같은 경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16%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WM, 우주 항공 방산주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던 사실 이제 여러 차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HWM이 아니라도 로키드 마틴, 노스록 그루먼 같은 이제 방산주 흐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해드렸었죠. 특히 이제 이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방산주 성장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지금 뭘 모으는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항상 강의 전반부에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뭘 사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렌 버핏을 보는데요. AXP,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이제 쉐브론을 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트럼프가 1년간 이제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이제 단독으로 이자율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의회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10%라는 그 기준이 되게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어떤 그 고민을 많이 해서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10%로 제한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이런 멘트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쇼맨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멕스 투자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스터카드, 비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왜냐면 마스터카드, 비자는 대출로 1원도 이제 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쉐브론을 보면 이제 쉐브론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제 유일한 미국 정유사가 쉐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쉐브론 입장에서는 꽁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상향이 되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주가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망이 아주 좋고요. 보유자분들은 꼭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대가 레이달리오 보겠습니다. 이 레이달리오는 왼쪽에 보듯이 IVB ETF, 그러니까 이제 S&P 500 ETF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네요. 좀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보통 투자대가들은 ETF를 잘 안 사거든요. 왜냐면 이제 100만원, 1000만원을 운용할 때는 이제 괜찮은데 조 단위를 운영하게 되면은 매년 운용 수수료로 그 0.01%, 0.1%만 나가도 이게 엄청 큰 돈이 되는 거라서 투자 대가들은 ETF를 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 달리오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찬찬히 보면 아래쪽에 구글이 보입니다. 빅테크 중에 지금 가장 흐름이 좋고 주가도 가장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애플의 시리, 그 애플 시리에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경쟁사이자 협력사인 애플이 봤을 때도 AI 중에서는 구글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와 이제 AI 선두주자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레이 달리오가 로켓랩을 새롭게 매수했는데 이 로켓랩 부분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전자책을 보면 이제 로켓랩 우주업 2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위는 스페이스 X겠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위성을 제작해주고 부품 소프트웨어를 파는 우주 부서랑 발사를 해주는 발사 부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주식을 살 때 회사 소개에 이제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이 다른 게 뭐냐면은 헤지펀드 투자대가 기관들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실적 발표 때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제 수주를 맡아서 발사까지 수직 계열화할수록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를 보면 이제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이 없고, 왼쪽에 보면 53%, 연 53%씩 성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 계열화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제 발사 서비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위성을 대신 만들어주는 우주 서비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을 보면 로켓랩의 이제 연간 성장률이 다 써져 있는데요. 자, 2020년도를 보니까 발사 서비스만 딱 있습니다. 이제 딱 그 빈칸으로 되어 있죠. 33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그 밑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우주 서비스가 살짝 늘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를 보니까 되게 놀랍게도 우주가 발사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4년도를 보니까 발사 서비스는 엄청 적고 우주 서비스가 엄청 커져 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보통 끼워 팔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관 입장료에만 돈을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팝콘, 핫도그 이런 거에도 돈을 쓰잖아요. 사실 그게 알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로켓랩에서 알짜는 뭐냐면은 발사가 아니라 우주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적을 볼 때 우주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주가도 호평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우주 서비스가 줄어들면은 투자 대가들이나 기관들이 매도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월 26일에 로켓랩 주가를 결정하는 건 뭐다? 그렇죠. 우주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로켓랩에 대해서 조금 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방금 봤던 제 전자책은 저의 멤버십의 특 중 하나였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 성장률, 회수율, 그리고 주가를 결정한 핵심 내용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 등급에서는 매월 재무제표 강의, 매주 ETF 증권사 세금책, 매일 종목별 뉴스, 매시간 성황인과 내부자 투자대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상위 등급 다이아에서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매일지를 공유하면서 같이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전반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이제 방산주와 반도체 장비주를 한 주씩 또 늘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AMT,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이제 램 리서치는 SK 하이닉스 주가랑 더 연동이 강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투자대가 얘기들도 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가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제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좀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에 바뀌는 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다르게 이제 쉐브론은 긍정적인 뉴스만 계속 나오면서 성장률이 상향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포트폴리오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구글이 이제 애플이랑 협력을 하면서 곧 시총 1위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한 로켓랩이 아주 유망해 보인다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대가 종목을 참고해서 하나씩 10종목을 꾸준히 매수를 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의 포트폴리오, 자기의 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는 컨스텔레이션, 월마트, 나이키, 쉐브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암펜홀, 연준 의장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제가 뉴스와 인사이트 매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빠르게 훑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곧 납니다. 이제 1심, 2심은 다 위법이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가 위법이라고 해도 이제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 또 일본이랑 유럽 이렇게 맺은 관세 협상은 그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증시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개별 기업은 다르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도 곧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낸 것은 우리가 항상 돌려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세가 위법이면은 세금을 더 많이 냈던 기업들은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돌려받으면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낸 기업에는 유통이랑 패션 업계가 있다고 좀 짚어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동남아에서 이제 먹을 거, 장난감, 옷 이런 걸 다 수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법 판결 시에는 월마트, 타겟, 나이키, 룰루레몬 같은 유통, 패션주가 크게 오를 거라고 이제 1월 9일에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스텔레이션 맥주랑 와인 파는 회사를 봤는데요. 실적이 아주 잘 나와서 초록색 동그라미를 그려줬죠. 와인은 별로였고 모델라 코로나 맥주는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항상 바뀌긴 하지만은 실제로 회사의 성적표는 3개월에 한 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겠죠. 그 다음 뉴스를 보면 이제 이란 사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대에 실탄을 쏴서 제압하고 있다고 하였죠.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미국이 이제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철수를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곧 폭격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방산주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노스록 그루먼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 전투기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도 산유국,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산유국이 전쟁에 휘말리면은 유가가 오르는 건 이제 공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쉐브론, 옥시, 엑손모빌의 성장률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업 회사 뉴스를 봤습니다. SGN을 이제 신원 확인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하였는데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배당금을 바로 줄 수도 있고 그거 대신에 이제 재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후자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돈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더 성장률을 늘리기 위해서 보안 기업을 또 인수합병 그러니까 사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페놀 뉴스도 있었습니다. 특수 커넥터를 만드는 부품주인데요. 데이터 센터주로 지금 제 책엔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은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부품주는 딱 3개라고 하였죠. 버티브, 암페놀, 코이런트 이렇게 3개라고 딱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개 기업은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랑 딱 그 성장률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번에 CSS 광섬유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다고 했습니다. 암페놀이 벌어들이는 돈의 3배, 그러니까 3년치 연봉을 털어서 이제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랑 똑같죠. 이제 이 회사도 성장에 몰빵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연준 의장 파월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위증죄지만 실제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복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다음 주면은 차기 연준 의장이 곧 발표가 되는데 왜 자꾸 파월을 건드는지 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 파월이 곧 5월에 이제 내려오는 건 맞는데 임기는 202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결정 투표권은 아직 2028년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아예 이제 사표를 써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파월은 보나마나 금리 인하를 계속 반대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랑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 좀 배워봤는데요. 이제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5종목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증시는 계속 바뀌는 것이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쉐브론의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그 정반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루 분산해서 다 가져가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전에 제 계좌를 봤듯이 항상 플러스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동산을 산다면 학군이나 교통이 어떤지 볼 것이고 이 농장을 산다면 농작물이 얼마나 올라올지 그런 걸 보겠죠.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회수율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바로 투자라고 하였죠. 마지막 셋째로는 끈기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수란 단어가 의미를 하듯이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야지 수익이 점차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돈을 꾸준히 넣고 회수 금액을
주식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요. 전 이번 주에도 역시나 방산주와 반도체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이 애플과 협력했다는 뉴스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투자대가 포트폴리오를 봤는데요. 워렌 버핏의 아멕스는 하락을 했지만 노이즈일 뿐이고 아직 성장률이 바뀐 건 없고 탄탄한 기업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아멕스랑 다르게 이제 정유주 쉐브론의 상황은 아주 좋다고 또 하였죠. 그 다음 이제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이제 신규 매수한 로켓넷 공부를 오늘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은 2월 12일에 제 영상을 또 필히 시청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량주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10종목을 꾸준히 운영한다면은 그게 이제 투자가 되고 그게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멤버십 혜택 4가지를 봤습니다. 재무제표 강의, 전자책, 종목별 뉴스, 성황인과 투자대가 포트폴리오가 제공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강의 후반부에서는 종목별 뉴스를 봤는데요. 컨스텔레이션, 월마트, 나이키, 쉐보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안페놀, 연준의장, 파월 수사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알아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